네, 안녕하세요. 김홍탁입니다. 이번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인사이트 2016년을 맞이해서 이 강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8주간에 거친 이 강좌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새롭게 변화된 커뮤니케이션 환경, 즉 그 디지털 기술과 그다음에 새로운 미디어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아주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생태계 속에서 이미 디지털적인 존재가 되어 있는 우리 수용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저의 생각,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잘 녹여서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또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1강의 제목이 이제 도대체 컨셉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할 때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갖춰진 형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이라는 것은 우선 생각을 디자인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생각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결국 컨셉을 잡는 것이고, 그 컨셉을 하기 위한 어떤 정신적인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디자이너건 또 그 외에 커뮤니케이션에 종사하는 사람이건 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을 잘 디자인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 생각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시장 상황도 알아야 되고, 또 사람들의 인사이트도 알아야 되고, 또 이 세상의 기술의 생태가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는지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컨셉을 만들어가는 과정, 다시 말해 생각을 디자인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여러분과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강의로 제가 잡은 제목은 왜 스토리텔링이 이제 중요한가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토리라는 것은 가장 오랫동안 인류에게 내려왔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심지어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생겨난 얘기들이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지금 어떤 이제 문서화된 것인데, 우리가 그 5,000년 전쯤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단군 신화의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 빠짐없이 다 기억하는 이유도 거기에 워낙 유니크한 아주 독창적인 스토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토리는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가장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유니크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또 어떤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3강의 제목으로 잡은 것은 메시지 전달에서 솔루션 제공으로라고 이제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은 이유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특히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전통 미디어를 활용했었죠. 근데 그런 전통 미디어를 활용해서 우리가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전달하고자 할 때는 대중매체라는 걸 통해서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사실은 이제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요즘 시대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렇게 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압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솔루션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그 솔루션이 TV 광고일 수도 될 것이고, 또 그 솔루션이 어떤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이벤트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이 통합된 그 어떤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방점은 솔루션을 제공한다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단순한 메시지를 만들어 전달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쪽으로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4강으로 제가 잡은 제목은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에 관해서입니다. 이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기술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죠. 그래서 모든 기술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고 또 그것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또 그것이 보편화되면서 인류가 이제 진보를 해왔는데, 그 기술의 발전 속도와 그러한 기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생태계의 보폭이 굉장히 이제 빨라졌다는 게 요즘 시대 특징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술을 이제 관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의 아이디어, 크리에이티비티가 접목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생겨났고, 또 그러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스트라고 하는 그런 잡 타이틀도 이제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술의 아이디어를 접목시킬 것인가, 또는 우리가 아이디어가 있는데 거기에 어떠한 기술을 또 접목시킬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팁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5강에서는 우리 여러 기술 중에서도 특히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의 변화가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에 TV와 같은 전통 미디어에서 유튜브와 같은 새로운 채널,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또 새롭게 또 발전되는 여러 가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정말로 압축적으로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온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미디어를, 인간이 미디어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지만 결국 그 미디어가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생태계를 또 반대로 바꿔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그렇게 선순환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생태계를 이해할 것인가, 그 이해를 잘 해야만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잡은 6강의 제목은 콜래보레이션과 큐레이션입니다. 이전까지는 무엇인가 어떤 잡이 있을 때 그것을 디렉션 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하는 디렉터가 있고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 효율적으로 디렉션을 주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생태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사람의 디렉션을 가지고 이뤄낼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만들더라도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기술도 들어가고 디자인도 들어가고 또 브랜딩에 대한 관점도 들어가고 또 새로운 소셜미디어 환경도 들어가고 때로는 굉장히 어떤 휴먼 인사이트를 요구하기 때문에 문화인류학적인 접근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굉장한 어떤 복잡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한 사람이 책임지고 디렉션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가장 굉장히 다채로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협업을 해야 되는 콜래보레이션의 시대고, 그것을 위해서 이 각각의 흩어져 있는 전문성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아서 그것을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큐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식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강의 제목으로 잡은 것은 밸류 쉐어링은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에 대해서 같은 호감을 표현하고 또 거기서 뭔가 동참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해서 좋은 곳을 향한 퍼셉션을 바꾸고 또 그것의 실제 콜 투 액션에서 사람들이 동참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이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은 선하지만 게으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밸류를 창출하고 것을 공유하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만들 때는 그것이 아주 직관적이어야 되고 동시에 참여를 쉽게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두 가지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어떻게 하면 가치를 쉽고 재밌게 창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그것을 공유되게 만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8주차에는 기존의 구조하고는 좀 달리 이 과목에 수강하시는 분들과 함께 모여서 오프라인에서 서로 생각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또 제가 가진 생각을 여러분께 전달해주는 멘토링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7강 동안에 여러분이 가졌던 어떤 생각, 그리고 또 제가 하나의 과제를 내드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이 스스로 학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고 또 모인 사람끼리 서로 공유를 하고 서로 피드백을 전해주고 또 저의 생각을 보태서 하나의 어떤 시너지가 이루어지는 그런 식의 짧은 워크숍이 되겠죠. 그런 과정을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인사이트, 사실 그것을 찾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정답도 없죠. 더더군다나 이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환경은 굉장한 복잡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복잡할수록 우리는 굉장히 심플하게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와 경험을 모으고 축적해서 여러분들에게 심플한 그 무엇인가를 던져줄 수 있는 강연을 정말 재밌게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여기서 한 가지라도 더 무엇인가를 얻어가겠다는 생각으로 매번 강연에 아주 전장에 나가는 전사와 같은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